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직 아닙니다. 3,900만 원 아직까지 와주지 못했고, 오늘 이제 리플이 살짝 오르다가 지금 1,000원대 초반,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좀 흐르는 거를 굉장히 즐기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이제는 어느 정도 계속 증권성에 대한 규제, 언제 풀릴까?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뭔가 더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좀 기다리시는 그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뭘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로 대응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일주일에 10만 원이든 수량에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아가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릴 스텔라 루멘이 또 오늘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 스텔라 루멘도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포트폴리오다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92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 제가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쵸? 반감기가 지금 한 15일 보름 정도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그쵸? 비트코인이 온라인 금이라면 또 라이트코인은 디지털 은이죠. 그쵸? 금과 은이 현물 이제 ETF가 승인되면서 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되면서, 그리고 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EDXM이라는 그런 월가의 거래소에도 상장이 됐잖아요. 앞으로 나올 가격 펌핑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투자에 참고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사 보면서 좀 가볼게요. 리플 판결 이후에 XRP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쵸? 리플에 대해서 관심 없던 투자자들도 거래량 지금 역시나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에 지금 거의 7배까지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죠. 계속 언급이 되면서 몇 달 내 사상 최고가 가능성이 있다. 사상 최고가 얼마까지 찍을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증권성 여부, 이런 1차 판매, 기관에게 판매한 부분까지도 얼른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완전한 규제의 명확성으로 사상 최고 가능성 빨리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챗 GPT, 우리 AI에 보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 판결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곧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 가져올 것이다. 이제 챗 GPT, 아주 똑똑한 우리의 챗 GPT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유료 버전으로 나와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챗 GPT는 또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친구구나, 뭐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검토 기간을 8개로 늘리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그 8개 기간 중에 블랙록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라든지 여기 나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 등등과 지금 계속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를 바꾸면서 손바꿈하면서 세력들의 어떤 시기의 저울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SEC에 대한 규제 명확성의 판단의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디지털 나오네요. 피델리티 나오고요. 위즈덤 트리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가 되어지고 있다. 총 8개가 계속적으로 승인 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 알고 가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카고 선물옵션 거래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드권 최종판의 거래소 부분, CM이라든지 CBOE,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이렇게 거래소들은 모두 세력들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세력들은 이미 모든 판을 깔아놨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두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의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구나, 시간이 가는 것을 즐기면서 타임 레버리지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서브젝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머니그램. 이거 두 개 내가 알기로는, 그쵸?
뭔가 파트너십 끝난 걸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활용성이 다른 것 뿐이다. 이 부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했죠. 리플은 도매용 CBDC를 담당을 하고 있고, 스텔라 루멘, XLM은 소매용 CBDC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금이체 기업에 오늘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에 대해서, 그쵸? 세계 탑2 자금 이체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매용에는 스텔라 루멘을 쓰이고요. 국경 간 결제, 즉 동매용에는 리플이 쓰인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주세요.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리플과 스텔라는 무엇보다도 뿌리가 같다. 그쵸? 리플을 만든 2013년에 크리슨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이 만들었는데, 이 제드 맥케일럽이 회사를 나가서 만든 게 바로 이 스텔라 재단, 스텔라 루멘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게 바로 스텔라 루멘이다. 이런 부분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SEC와 리플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합의 소식 기다려지고 있고, 또 SEC와 코인베이스, 또 SEC와 바이낸스 등등으로 지금 굉장히 그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그런 코인들 XRP뿐만 아니라 카르다노, 마틱, 파일코인, 샌드박스, 마나, 디센트럴랜드죠, 아톰, 코스모스죠 등등의 굉장히 비전 좋은 코인들을 많이 건드려 놨다. 곧 규제의 명확성이 올 것이다 라는 부분 오늘 계속적으로 에비던스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요즘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피드백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구독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본인만의 가치관이 다 정립이 됐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그런 가닥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런 유튜버 방송이라든지 리플,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폐쇄적으로 그냥 문을 닫고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배움의 연속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따뜻한 피드백 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부분도 많고 공부하는 부분을 공유 드리는 부분에 항상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이 머니그램에 대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뱅가드 포럼에서도 이미 자금줄이 머니그램에서 흘려서 리플로 갔는데, 어떤 투자자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머니그램 리플이랑은 손 뗐지 않아요? 리플이랑 그 파트너십 종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갑니다. 선생님, 리플과 머니그램 파트너십이 종료가 됐어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그쵸? 2021년 3월에 이미 리플과 머니그램은 손을 놨어요. 그쵸? 한번 더 봐볼까요? 리플 손 넣은 머니그램 어디랑 손 잡았죠? 스텔라와 손 잡았다. 아 뭐야, 리플은 그럼 버림받았어? 아 근데 뭐지, 머니그램 일단 뭐 하는 데인데 그러지? 하나 더 갈게요. 머니그램 스텔라 손 잡으면서 뭐 하고 있죠? 지금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그리고 현금의 전환 서비스를 실시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단 이 머니그램이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고 가자고요. 머니그램은요,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이라고 해가지고 자금 이체 기업이에요. 미국의 자금 이체 기업이다. 즉 다시 말해 도매용 그런 큰 거액 결제가 아니라 소매용 소액 결제를 다루는 그런 이체 기업이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도매용도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소매용 약간 소액을 더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스텔라 루멘이랑 굉장히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또 맞아요. 또 하나 더 갈까요? 우리가 그럼 이 부분에서 스텔라 루멘 좀 알고 갈게요. 스텔라 루멘은 일단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게 그레이스케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신탁소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 일단 알아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텔라 루멘은 암호화폐 일종이죠. 당연하죠. 리플에서 하드포크하여 개발된 암호화폐다. 여기서 이 하드포크는 뭐냐면 어느 정도 그 코드를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 게 바로 이 스텔라 루멘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스텔라, 비영리 기업 스텔라 재단에서 운용하는 화폐고, 거래 코드는 XLM2로 되어 있고, 총 발행량 굉장히 작습니다. 500억 개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의 차이점 잘 알고 가주셔야 됩니다. 리플의 개발자이자 2013년에 크리스 라슨과 같이 만든 이 제드 맥케일럽이 만들어서 사실상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 개선 버전, 즉 하드포크 버전이 바로 이 스텔라 루멘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로 리플을 버리고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세력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리플이 기업 간의 자금 송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쵸? 기업 간 자금 송금으로 리플이 하고 있다면 스텔라 루멘은
개인 간 거래를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화폐다. 즉 다시 말해 리플은 국경 간 결제, 이런 도매용, 기업 간 굉장히 큰 결제를 맡고 있고요. 스텔라는 개인 간의 결제, 작은 결제들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이 머니그램과 손을 잡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형보다는 소액 결제 위주로 자금이체를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머니그램은 또 어디랑 협업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뱅크 뿐만 아니라 68개국의 해외 송금까지 지원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니그램 굉장히 규모가 크네. 여기서 볼까요? 머니그램은 세계 두 번째로 큰 자금 이체 제공자이다. 그러면 1등이 또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1등도 어딘지 알고 갑시다. 1등은 어디냐면요. 바로 세계 최대 해외 송금 기업 웨스턴 유니온이구나. 웨스턴 유니온도 이런 ICB라는 핀테크 회사, 우리나라 핀테크 회사랑 손을 잡아서 송금 서비스를 본격화했구나.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은 소액 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 이체 회사구나. 미국에 기반을 뒀구나. 웨스턴 유니온 잠깐 보고 갈까요? 미국에 본사를 둔 하나의 금융 통신 회사다. 머니그램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웨스턴 유니온과 머니그램이 소량 이체만 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대량 이체도 할 때 많아요. 나름의 큰 미국의 큰 회사기 때문에 대량 이체는 그럼 뭘로 할까요? 웨스턴 유니온 어디랑 하죠? 국제 송금에는 리플 사용 연구해야죠. 당연하죠. 계속적으로 리플은 국제 송금, 국경 간 결제, 큰 도매용 CBDC라든지 그런 기업 간 대액 결제, 거액 결제는 리플이 담당을 하고요. 그러면 머니그램도 국경 간 결제에서는 리플 쓰나? 네, 맞아요. 써요. 굉장히 최근 기사고요.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는 스텔라 루멘을 쓸 수가 없어요. 결이 안 맞아요. XRP 사용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그림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 모두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국제 송금의 거액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리플을 쓰고 소액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리플과 뿌리가 같은 리플에서 하드포크 된 제드 맥켈럽이 만든 XLM 스텔라 루멘을 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고, 그쵸? 이런 기사를 보고, 리플 뭐야, 망했나? 뭐 스텔라 루멘 투자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셔 주시고, 이 둘은 뿌리가 같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계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리플은 2013년에 크리스 라슨과 이 제드 맥케일럽, 지금은 스텔라 재단 이끌고 있고 스텔라 루멘을 만든 사람이죠. 리플을 업그레이드했다. 리플과 뿌리가 같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C++ 언어로 공동 개발했구나. 2013년에. 그러면 잠깐만, 제드 맥케일럽은 좋아, 스텔라 재단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리플의 CEO가 누구지? 브래드 갈링하우스잖아. 그럼 이 크리스 라슨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궁금할 수 있죠. 그쵸?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머네터리 펀드 IMF죠. 국제통화기금의 크리스 라슨은 핀테크에 관한 고위급 자문단에 바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 크리스 라센 리플 회장이 여기서 나오더라. 이런 부분을 알아게 주시면 되고,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에서의 수장인 시절에 이미 크리스틴 라슨은 여기서 또 핀테크에 관한 고위급 자문단으로 또 있었구나. 그럼 지금은 뭐 할라나?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인상이 굉장히 좋은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인데,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좋아요. 2019년 9월까지는 국제통화기금 총재 역할을 했어요. 그쵸? 지금은 어디냐?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의 총재로 있다. 굉장히 인상 좋으신 할머니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2017년에는 또 우리 크리스 라슨을 핀테크에 관한 고위급 자문단으로 영입을 했구나. 이런 부분 알아주시고, 그럼 지금 크리스 라슨은 뭐 할까요? 굉장히 지금 부자로서 잘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목록에 5위에 올랐대요. 2018년에요. 지금은 또 2020년에는 뭐 하고 있냐면 코비드 19으로 인한 구호 활동,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부하면서 아주 천사 엔젤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엔젤 투자자 기업 임원이라고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 참고적으로 알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규제 명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G20 굉장히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죠. 글로벌 암호화 프레임워크 설정을 위한 FSB와 IMF 그리고 BIS 굉장히 중요한 국제 기구들 나오면서
이런 암호화폐에 있어서 프레임워크 설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요 문서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단 이 프레임워크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갈게요. 프레임워크는 지금 암호화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이제는 규제의 명확성으로 해결할 때가 됐다. 이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끝판왕 중에 끝판왕들이 나설 때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득권층들이 굉장히 언급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IMF와 BIS는 좀 익숙한데 이 FSB가 조금 생소해요. 그쵸? FSB 잠깐 보고 가게 되면 금융안전위원회다. 플레임으로는 Financial Stability Board라고 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면서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구고 굉장히 늦게 나왔네. 2009년에 나왔고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에 이런 금융안전 포럼으로부터 이 모체로부터 나오게 됐다. 금융안전 포럼도 잠깐 보게 되면 역시 역사가 깊습니다. 1998년 세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기구. 여기서 나왔구나. FSB가. 금융안전 포럼에서 나온 FSB 잘 알고 계셔 주시면 되고요. 금융안전위원회까지 잘 나오면서 FSB는 7월까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암호화 자산 활동 그리고 시장의 규제, 감독 및 감독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모습으로 스탠스를 조금 길게 가져가자. 3분기까지 시간 줄게. 7, 8, 9 어떻게 규제가 잘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쯤 승인이 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언제쯤 승인이 나면서 리플에 대한 합의 소식은 언제 나오면서 SEC와 바이낸스 그리고 SEC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그런 규제의 명확성은 언제 나오는지 3분기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넘어가서 금융안전위원회 또 나왔습니다. FSB죠.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안에 이제 G20 인도 재무국장이 중요 토대 될 것이다. 이번에 있을 G20 정상회담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안의 굉장히 중요 토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번에 G20 의장국이 바로 인도거든요. 여기서 인도 재무장관이 금융안정위원회 FSB의 암호화폐 규제 최종 권고안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와, 이제 곧 정말 G20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제도권 수용을 하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쵸? 무조건적으로 이제 일관성이 좀 있어야겠죠? 국제 규제를 주장해온 만큼 이를 두고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 앞으로 다가올 G20 정상회담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한편 FSB의 규제안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역시나 어느 정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다 공존하는 시대인 그런 2025년 11월 말까지 어느 정도 권고안에 대한 피드백과 후속조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임 레버리지를 해주실 때 어느 정도 기준점을 2025년까지는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 주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IS에서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2021년도 자료고요. BIS 설문조사에 의하면 벌써 86%가 CBDC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연구하고 있고 그 중에 60%는 이미 기술을 실험하고 있고 약 15%는 이제 시험 단계인 파일럿 프로젝트까지 하고 있다. 이게 2021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많은 국가 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CBDC의 세상은 도래한다라는 부분. 디지털 위안화 갈 길 멀지만 CBDC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 CNY 역시나 디지털 위안화가 CBDC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알리페이 등과의 어떤 상용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영기업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사용 확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제 심카드, 핸드폰에 심카드 도입해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위안화 결제 가능해져야죠. 물론 이제는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완전히 도래할 것이다 라는 부분 2025년까지 CBDC가 도래하는 그 디지털 세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이러면서 디지털 위안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만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건 브릭스 국가, 역시 중국이 열일을 하고 있고 인도도 무시 못하고 러시아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 브릭스 통화가 나오면서 달러의 패권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CBDC의 확산은 역시 나오네요. 곧 달러의 몰락이다 하면서
브릭스 통화뿐만 아니라 오펙 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달러에 대한 몰락은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역시나 그런 부분을 모두 예견하고 이미 페드나우에서도 ISO 20021을 채택하면서 실시간 자금 결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면서 본인들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고, 리플이 왜 본사를 이전을 못했을까요? 그 미국이란 나라에 존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도 우리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계속적으로 CBDC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플의 기술력,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기반의 분산 원장 기술이 쓰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배포하면서 CBDC의 세상,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열고 있는 게 바로 XRP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비던스 자료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 CBDC 상 수상을 왜 받았겠어요?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진짜로 CBDC가 발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되려면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 리플 레저 기반의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플이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규제가 언제쯤 끝날지 보기만 하면 된다. SEC가 기소장에 명시한 증권형 코인 기준 살펴보니 하면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하면서 리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증권성 심의에 휘말려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죠. 솔라나라든지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등등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규제의 명확성에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면서 좋은 가격을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는데, 리플과 함께, 리플의 합의 소시와 함께 이렇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어느 정도 규제 명확성이 오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상승,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해서 즐기면서 투자하시자고요. 이런 부분에 오늘은 스텔라루멘과 리플에 대해서 좀 분석하면서 말씀드렸고, 역할이 달랐을 뿐이다. 머니그램과 손 뗐다라는 그런 기사 보고 리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도매용 CBDC용이고 소매용 CBDC용이구나. 거액 결제를 할 때는 XRP, 소액 결제할 때는 리플과 뿌리가 같은 제드 맥켈럽이 만든 리플의 하드포크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 스텔라 루멘이 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이랑 스텔라 루멘이 손을 잡고 역시나 이들도 국경 간 결제, 거액 결제를 할 때는 리플을 또 쓰는구나 라고 정리하면서 우리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투합시다. 시청 고맙습니다.